안녕하십니까. 샤하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 얘기는 그만하고 어, 우리 사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변화가 사회 변화를 많이 이끌고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결국 또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일을 하고 직장 다니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만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현실성 있는 방법, 즉 누구의 재산을 뺏어서 누구한테 나눠준다든가 또는 모두 공평하게 받는다든가 또는 야생처럼 적자생존으로 힘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걸 뺏는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기업을 일궈서 그 기업들이 이제는 발전하다 못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개인 기업들도 만들어내겠지만 국가 자본과 국민의 자본을 투하해서 그런 회사들에서 그 기계,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인간을 노동을 대체하게 한다면 인간이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들을 말씀드렸고 그럼 뭐 돈은 어떻게 마련되냐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샤아트에 의한 방법을 취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론개혁을 처음에 사회개혁으로 들고 나왔냐면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첫 단추를 잘 끼얹는가에 의해서 개혁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과자가 있습니다. 맛있는 과자예요. 그런데 언론이 그 과자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 이 과자가 얼마나 나쁜지 알아? 이 안에 독이 들었어. 또는 포장지 안에 있는 이 과자 포장지 뜯으면 폭발물이야. 건드려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좋고 맛있는 과자도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과자를 언론이 알면서도 이건 되게 좋은 과자야.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걸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유태인들은 처음에는 돈을 장악하지만 나중에는 언론을 장악합니다. 또 영화 같은 것도 장악하죠. 저는 영화도 굉장히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국에서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어떤 언론들을 그 언론이 이 사회 공기이기 때문에 바르게 작동한다면 사람이 살고 건강하겠지만 만약에 공기질이 떨어지고 나쁘면 그 사람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습니까? 물은 선택적으로 마실 수 있지만 공기는 선택적으로 흡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옛날이 아니라 탈무드란 책에 보면 아마 앞부분에 많이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죠. 한 버전이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 임금이 아파서 사자의 젖이 필요하다. 그러니 누가 그것을 가져올 사람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떠나서 사자의 젖을 얻어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바치기 전에 꿈을 꾸는데 그 머리, 뭐 손, 발, 심장, 입, 이 다섯이서 서로 간에 자기 공이 더 큰지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다투게 됩니다. 뭐 다 자기 역할을 했지만 입만큼은 한 역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서로 공을 다투는 이 수족들이 입에 대해서는 공을 치하지 않고 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입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임금한테 이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입이 얘기합니다. 아, 지금 가져온 사자의 젖은 사자의 젖이 아니고 개젖이다. 이걸 먹으면 왕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그 뒤에 얘기를 쭉 할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용사는 꿈을 깹니다. 식은땀이 나는 거죠. 즉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말이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역할을 다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꿈대로 했다면 그 사람은 사자젖을 갖다 주고도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다 아시겠지만 언론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언론사 자체, 언론 자체가 이미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의한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회사, 자기 경영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기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서슴없이 조작을 하면서 서슴없이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의도를 가지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게 인도를 하죠.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라면 판사, 검사, 공무원들 이렇게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고 그런 시대와 함께 번영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언론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대우각성을 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언론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또 모든 개혁의 첫 단추는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냐? 그 개혁하자는 얘기하기 전에 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의 많은 사주들은 다 건설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땅값이 폭락, 폭등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건설사는 대한민국의 14%의 GD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어느 건설 업계가 14%의 비중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후진국적 비중이죠. 그런 건설사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겠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많은 지방의 의원들이 건설업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개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적 청산하고 하나는 물적 개혁입니다. 그럼 인적 정리는 결국은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사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두환이는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언론사를 정리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 언론사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언론사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발은 심하겠죠. 그렇지만 또 그들은 힘의 논리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물적 정비인데 소유 경영 편집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편집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의 선거나 기자들의 추첨에 의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소유나 경영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는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불로소득 또는 불로소득보다 가치 없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경영을 하는 것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말씀하시겠죠? 아유, 자유국가인데 어떡하냐고. 금산분리라는 거 다 사람들이 경험해서 엄청난 폐해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라는 세계적인 그 원칙이 있듯이 건설사도 폐해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비중 이상은 건설사가 언론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 경영은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한 5% 이내에서만 건설사가 소유나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소유의 문제도 결국 개인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면 이 소유에 관한 것도 일반 국민들이 언론사를 제재할 수 있고 또 경영 판단이라든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사의 핵심은 편집권이니까 이 편집장을 기자들에 의해서 임명하고 또 이 편집장이 소유나 경영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언론사가 쉽게 망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것이고요. 따라서 언론사가 망하도록, 즉 부패하거나 무능한 언론사는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문을 닫게 해야 되냐? 저는 언론사의 평가를 선거 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무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있다고 자기 맘대로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언론사의 공익적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제4부라고 불리는 권력 집단인데 그들이 방종하게 마음대로 미친 말처럼 논밭을 다 망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언론사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사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들에게서 일정한 성적을 낸 신뢰받는 언론사들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신뢰 못 받는다,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언론사들, 즉 선거에 의해서 평가받지 못한 언론사들은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나을 때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맺은 말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태인은 언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정말 언론이 중요했기 때문일까요? 그거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대게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검사 사위, 판사 사위 얻고 왜 언론사를 사위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언론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폐가 망가졌을 때 사람은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폐를 망가뜨리는 이 잘못된 썩어빠진 이 언론들 정리를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요. 다음 개혁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만 남겨두고 다른 걸 개혁을 하면 지속적으로 언론이 조작 또는 잘못된 갈라치기 또 호도로 인해서 또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레기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왔습니까? 반드시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포석으로 언론을 개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